안녕하세요. 마침표 성형외과 서혜서 원장입니다. 첫 번째는 비대칭인 점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비대칭이 돼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쌍꺼풀 라인 자체가 약간 비대칭인 거, 높낮이가 틀린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눈뜨는 힘의 크기가 다른 거죠. 즉 눈매 규정이 약간 짝짝이로 된 점이 있어요. 크게 봐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라인에 비대칭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재수술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라인을 다시 맞추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눈매 교정이 약간 다른 점을 교정해 주는 점에 주안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은 말씀하셨던 그 이마를 치켰다는 문제라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사진상에서 왼쪽 눈 앞머리가 날카로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제 생각엔 한 요 부위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위트임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교정할 수 있는 점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직접 잡아보고 난 다음에 결정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쌍꺼풀 라인 아래로 피부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거,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이게 생긴 이유는 오른쪽 눈의 앞머리가 약간 라인이 약해지면서 그 밑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살이 불룩하게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 눈의 앞머리 부분을 다시 라인을 잡아주면은 저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해결이 되니까 너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눈에 맞는 자연스러운 라인을 찾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바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 몽고주름. 이 몽고주름이랑 연결된 선, 그 선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자, 감은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 몽고주름과 연결된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 부위, 바로 요 선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우리가 속상과 겉상을 구분짓는 그 경계가 되는 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아웃이라고 보통 많이들 표현을 하세요. 이 선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예요. 거울을 딱 보신 상태에서 이 선이 나한테 너무 작은지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운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만약에 이 선이 나한테 너무 작다, 좀 더 보이고 싶다 하면은 그 위쪽으로 라인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이 선이 나한테 너무 크다, 부담스럽다 하면은 그 아래쪽으로 라인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는 게 첫 번째 우선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한테 가장 맞는 라인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인아웃선을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이분은 속쌍꺼풀이 나오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라인 중에서 아웃라인, 이런 라인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웃라인은 이분한테는 맞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사이에 있는 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눈도 여기에 있는 늘어진 피부라든지 안쪽에 있는 약간의 지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라인, 아웃라인을 잡게 되면은 그 라인 아래쪽으로 소세지가 생기잖아요. 이 소세지가 되게 부담스러운 얼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원하셨던 자연스러운 라인은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아웃 라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라인을 먼저 잡고 난 이후에 트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라인을 잡고 난 이후에 트임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아웃 라인을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의 라인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라인이 앞에 몽고랑 연결이 되면은 이런 식의 느낌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라인만 우리가 따로 잡아서 그린다고 치면은 이 라인은 이런 식의 느낌의 라인이 되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식의 느낌의 라인보다는 이런 식으로 뻗어가는 라인을 더 선호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분한테는 여기가 앞에가 너무 막혀 있기 때문에 트임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거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적합한 트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밑에 선이 연결되는 선과 우리가 잡은 인아웃 라인이 몽고에서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뻗었을 때 이 느낌을 생각해 본다면은 얘는 여기서 만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가장 앞머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1.5에서 한 2mm 정도 앞트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왜 좌우에 비대칭이 생겼는지 그거부터 알아봐야겠죠. 딱 봐도 오른쪽 눈이 왼쪽 눈보다 안구가 더 낮게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죠, 요거. 이 밑에만 봐도 얘가 훨씬 더 아래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오른쪽 눈이 이 왼쪽 눈보다 피부가 조금 더 많이 덮여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또 눈썹도 이 왼쪽 눈의 눈썹이 오른쪽 눈의 눈썹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고,
이건 결국에는 광대의 차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광대가 있어요. 이 광대가 결국에 하는 역할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 안구를 받치고 있는 밑면 바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쪽 안구가 이쪽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거든요. 그 이에 뭐 부차적으로 뭐 눈썹 위치, 눈 뜨는 힘의 위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따라서 우리가 광대의 위치를 교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에 비대칭이 있는 것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무쌍을 유지시키면서 이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100% 교정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먼저 인지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주 낮은 속상을 잡는다. 아주 낮은 속상을 잡게 되면은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덮여있는 걸 살짝 걷어낼 정도까지만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 눈이 왼쪽 눈에 비해서 더 많이 덮여져 있으니까 오른쪽 위주로 라인을 잡아야 되고 왼쪽은 하는 동 마는 동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이 위쪽에 있는 피부 덮인 거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은 그래도 이 좌우의 비대칭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쌍 수술은 그냥 낮은 속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덮여있는 피부 자체를 좀 잘라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잘라내는 양을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잘라내게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잘라내서 어느 정도 갭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크게 봐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의 제일 큰 제약은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 좌우 눈의 비대칭을 교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속쌍이나 무쌍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돼요. 첫 번째로 뭐가 됐든 간에 왼쪽 눈의 라인을 낮춰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낮춘다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겹주름 중에서 이쪽과 대칭이 맞는 라인을 찾아가지고 잡아야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라인이 비대칭이죠. 비대칭일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 라인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쪽 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라인이 있고 여기에도 라인이 있고 막 이러니까요. 여기 라인 높이에 맞는 그런 라인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수술할 거냐, 절개할 거냐, 매몰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절개는 당연히 되는 거고 궁금하신 건 이거거든요. 매몰로 되나요?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매몰로는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매몰보다는 절개 쪽에 조금 더 손을 더 들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겹주름이 여러 개로 위쪽으로 생기고 그리고 눈 뜨는 힘도 약해졌잖아요. 이거를 매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교정한다고 치면은 처음 초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게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물론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둘 중에 뭐 하나를 꼭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하면은 일단은 절개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눈매 교정이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눈은 시소 같다는 거예요. 지금 딱 보시기에는 이쪽이 진짜 못 뜨고 이만큼이나 가려져 있잖아요. 이쪽은 너무 잘 뜨네. 완전 다 보이잖아요. 막 위쪽에 흰자까지 보이면 완전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쪽이 잘 뜨는 거는 얘 때문에 과교정이 돼서 그래요. 과교정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눈이 시소 같다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소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시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눈이 못 뜨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반대쪽 눈은 더 잘 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소를 타게 돼요. 만약에 이쪽 눈이 못 뜬다 그러면은 반대쪽 눈은 더 잘 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시소를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치켜 뜨지 않으세요. 오른쪽 눈이. 이 오른쪽 눈이 이렇게 많이 치켜 뜨는 이유는 왼쪽이 잘 못 뜨기 때문에 오른쪽 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치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눈매 교정을 한다, 왼쪽 눈을 눈매 교정하게 된다면은 이쪽 눈은 지금보다 못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 대칭이 맞는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만약에 이쪽을 더 잘 뜨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못 뜨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쪽이 더 졸려 보이게 된다면은 이 오른쪽 눈 반대적으로 눈매 교정을 또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양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왼쪽 눈을 수정을 하면은 오른쪽에도 영향을 미쳐서 눈 뜨는 힘의 크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수술해야 되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쪽 눈을 좀 더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풀렸던 곳보다 새로운 곳에 하고 싶다. 아마 이 말씀은 그 전에 라인이 풀렸으니까 그게 그 위치가 이제 막 안 좋은 위치일 수 있으니까 새롭게 뭐 낮은 위치라든지 높은 위치라든지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쌍꺼풀 라인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풀렸으니까 요 위쪽이나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위치에다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거는 X.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전에 라인이 풀렸다고 해서 다시 새로운 곳에 잡는다고 해가지고 더 단단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 눈에 맞는 위치가 만약에 혹시라도 풀린 위치라면은 그 위치에다 잡아주는 게 제일 확실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술하면서 졸려 보인다는 소리를 꽤 많이 들으신대요. 눈 뜨는 힘이 부족한 거는 제가 볼 땐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검은 동자가 어느 정도 조금 가려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를 치켜 뜨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눈매 교정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눈 뜨는 힘을 도와주는 거 이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눈 자체가 돌출눈도 아니고 안구가 들어간 눈이고 요 사이의 거리도 짧고 그래서 절대로 이런 분들은 과도하게 눈매 교정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과도하게 눈매 교정을 해가지고 마치 놀란 토끼 눈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 눈썹도 너무 많이 떨어질 뿐더러 요 사이도 너무 불룩해지고 이렇게 눈을 치켜친 채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량의 눈매 교정을 통해서 여기 눈썹하고 이마 사이에 힘을 적게 주는 것 자체로는 되게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끊긴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되게 주의 있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재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리셨는데 바로 여기하고도 연관이 되었어요. 앞트임을 다 하시고 이러셨는데 아무래도 라인이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끊겨서 이 부분이 답답해 보이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눈매 교정을 뭐 하는 거와 무관하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눈매 교정 하는 것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더 답답해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눈동자만 많이 보이게 되면은 이 라인이 꺾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앞머리를 확실하게 살려줄게 이쪽 앞머리 쪽으로 라인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픈을 시키는 것도 왜냐하면 바로 이 앞머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앞머리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오픈을 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라인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라인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일단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비대칭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 눈의 라인이 너무 두꺼운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쪽 눈의 라인이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인을 잡아가지고 자연스러운 라인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대칭을 맞춰주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두꺼운 라인 잡으실 필요 없고 얇은 라인이라도 좋으니까 대칭을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간 게 결국에는 이 라인을 잡는다는 게 결국에는 처진 것, 주름진 거를 해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쌍꺼풀 라인을 잡음으로써 이 대칭을 잡고 처진 거를 해결해 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밥 먹으러 가는데 일단 옷을 입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걸 먹는 걸 둘째 치더라도 집에서 나갈 때 옷을 입고 나가야지 맛있는 걸 먹든 뭘 하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비대칭적인 라인을 잡아주고 해결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이 눈두덩이 불룩한 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분은 돌출안이시잖아요. 돌출안이시기 때문에 안구가 밀고 나오는 게 거의 대다수예요. 안구가 밀고 나오는 게 한 50에서 70%고 나머지 피부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뭐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차지하는 게 불룩한 거에 한 20에서 30%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불룩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안구가 돌출된 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방을 제거한다든지 근육을 제거하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분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으세요. 바로 이렇게 겹주름이 진다는 거예요.
이 겹주름이 지는 거는 크게 원인이 두 가지인데, 피부가 늘어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여기 안에 있는 지방 자체가 부족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가 불룩하기 때문에 불룩한 거를 해결한답시고 지방을 많이 제거하게 되면은 큰일 나죠. 나중에 여기가 푹 파인다든지, 아니면 겹주름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한 40대 50대 때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방을 제거하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웃라인과 인라인 둘 중에 어느 게 더 맞는 라인인가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는 둘 다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아웃라인은 절대 아니고요. 한 요 정도에서 갖는 세미아웃 정도나, 아니면 요 정도에서 가지는 인아웃 정도나 다 상관없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술 방법은 절개냐 매몰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 물어보셨는데, 매몰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뭐 절개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 매몰로도 내가 원하는 게 대단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있다면 매몰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람에 따라서 흉이 다르다고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쌍꺼풀 흉터, 어떤 분들은 흉터가 되게 없이 자연스럽게 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쌍꺼풀 흉터가 심하게 남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는데, 이거 뭐 수술하는 사람의 스킬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살성인 건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흉터가 남기는 이유가 수술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흉터가 많이 남는 거냐, 아니면은 환자가 잘못해가지고 수술을 많이 흉터가 많이 남는 거냐, 이거죠 결국엔. 둘 다인 것 같아요. 살성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수술하는 사람이 또 섬세하지 못하게 해서 생긴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매몰이 절개보다 흉터가 덜 남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피부를 절제했을 때가 피부를 절제하지 않았을 때보다 흉터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근육을 많이 제거했을 때가 근육을 많이 제거하지 않았을 때보다 흉터가 더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흉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매몰을 좀 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세요. 쌍꺼풀 수술을 이제 하려고 이제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맞게 자연스럽게 하되 정말 티가 안 나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항상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술하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라인을 두껍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 6개월은 되게 좋아요. 그 이후에 이 눈썹하고 이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때문에 덮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면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인상 세지죠. 적절하지 못한 위치에다 라인을 잡게 되면은 인상이 세지고, 쌍꺼풀은 0.5mm, 1mm 차이에도 라인이 확확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만들면 인상이 세진다는 인상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몽고주름이랑 연결된 인아웃 라인을 찾아라. 그 라인을 잡아보고 거기서 위아래로 살짝 변화시키면서 나한테 맞는 라인을 찾아라.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이건데, 너무 낮게 잡는 인라인은 나중에 되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것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분한테는 속쌍꺼풀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속쌍꺼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정면으로 떴을 때에는 쌍꺼풀 라인이 거의 안 보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런 이유들로 축 덮여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속쌍꺼풀보다 높은 라인을 잡아야지 나중에 6개월 지난 다음에 라인이 확실히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런 속쌍꺼풀을 잡으려고 성형외과 방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분한테 맞는 라인은 어딜까요? 여기 세미아웃도 있고 여기 인아웃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둘 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세미아웃이나 인아웃에서 적당한 라인 찾으면은 그 길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